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전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민간공항 먼저 무안공항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광주군공항 이전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수완지구에서 폭주족들이 난동에 가까운 무법 질주를 벌이고 있는데도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심재학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 이전에 앞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인식차를 드러냈는데요.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논의할 때 분리할지 통합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광주 민간공항 이전 이야기를 꺼낸 건 김용록 전남지사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을 위해선 광주 민간공항에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 선결 과제라며 광주시에 통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별개로 분리해 민간공항부터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 겁니다. 통크게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민간공항도 공공항 문제 해결되면은 무안국제공항으로 보내겠다. 명확히 이야기해 주신 것이 맞다. 이러한 요구에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보름 만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에 민간공항이 얹혀서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를 민간공항과 분리하는 순간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공항이다 군공항이다를 분리시키는 순간 논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패키지로 한 곳으로 이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전 논의를 할 때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김용록 전남지사의 요구하는 차이가 큰 대목입니다. 따라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양 시도지사의 만남에서는 광주의 두 공항을 통합해서 논의하느냐, 분리해서 논의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시도지사의 이번 만남이 군공항 이전에 한 발짝 더 나아가 통큰 결단이 내려질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편 이상익 한평군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유치 의지를 밝힌 건데요. 6월에 하겠다던 여론조사도 오는 8월로 미뤘습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이 마련한 첫 공식 기자회견.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이 향후 5년 이내 출생자 수가 0명이 될 수도 있는 소멸 위기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9차례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한평 발전에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문은 찬반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한평군이 얻게 될 기회와 이득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군공항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군수가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당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공항 안 만들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자꾸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렇게 공공 기준을 받아주면 이것저것 다 해볼게 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 없이 저희가 이걸 유치하게 되면 받게 될 소음 폭력은 너무 명백한 것이고 한평군은 당초 다음 달 예정이었던 여론조사는 8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협의하에 여론조사 문구를 만들어 공정하게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농번기인데다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반대 여론이 많을 경우 유치를 추진하는 한평군과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과 광주시와의 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어제만큼이나 날은 맑겠고요. 낮 동안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셔도 현재 구름 거의 지나지 않는 가운데 맑은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남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보성에서는 170m, 신안은 240m 안팎까지 시야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를 지날 때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한 데다 낮 동안은 포근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5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일교차는 16, 7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산하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광주시의 조직 개편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청 내부 부서들 간의 의견 조율도 안 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이 광주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모두 보류하면서 보다 철저히 준비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주관광공사 출범입니다. 이번 논란은 광주관광공사 설립을 두고 기관 신설이냐, 단순히 두 기관의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인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출연기관인 광주관광재단을 통합해 진행하려던 것인데 소관부서인 광주시 친환력 추진단은 관광공사의 성격을 설립으로 봤습니다. 관광공사요, 네. 본부장님. 네. 새로 설립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새로 설립이라고 봐야죠. 새로 설립이 맞습니까? 예. 하지만 산하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광주시 전략추진단은 신한력본부장의 답변 직후 광주관광공사는 설립이 아닌 두 기관의 통합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광주시 내부에서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이냐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광주시는 논란이 인지 사흘 만에 설립이 아닌 통합이지만 그럼에도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는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의혹이 앞선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는 조직 진단 용역 결과 전에 강기정 시장이 결론부터 제시해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신뢰성이 문제가 제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시민들이 행정을 봤을 때 좀 불안하잖아요. 광주시의회는 이번 주 각 상임위를 개최하고 앞서 의결이 보류된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 소환지구에서 폭주족들이 난동에 가까운 무법질주를 벌였습니다. 수십 명이 차선을 무시한 채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며 경찰이 출동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했는데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심 왕복 6차로 사거리가 오토바이로 가득 찼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오토바이와 차량이 위협적으로 도로를 점령했고 시민들은 이들이 지나간 다음에야 길을 건넙니다. 조금 더 달리더니 오토바이 수십 대가 오가며 도로 전체를 차지하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경찰차가 출동했지만 조롱하듯 경찰차 앞뒤로 원그리기를 계속합니다. 폭주 오토바이 한 대가 승용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차량 한 대가 안전 펜스를 부수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미 이제 운전자는 이제 병원으로 간 상태였고요. 모임 장소가 있는지 어린애들 대다수가 이제 와서 한 번에 몰려와서 그거 보고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된 겁니다. 새벽 내내 이 일대를 활보하던 폭주족들은 경찰에 의해 4시간여 만에 해산됐습니다. 이들의 폭주는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맨날 그리고 새벽에 거기 나가보면 엄청 오토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신호위반 하는 것도 많이 봤고 엄청 시끄럽게 운전해가지고 폭주족들은 SNS를 통해 모임 장소를 정한 뒤
폭주 영상도 사고를 낸 영상도 버젓이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폭주족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타나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과잉 진압이다, 과잉 대처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하게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말한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말한 일본 호응설과 관련해 일본 회담에서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주어가 누구인지도 모를 말장난 같은 유감 표명이라며 이런 진정성 없는 태도에서 어떤 사죄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감춘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모 임상병리사가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병리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상병리사는 2021년 성범죄로 벌금 700만 원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2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홀로 살던 70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어버이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시 반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구청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5.18 유공자이자 기초수급자인 이 남성이 평소 술을 즐겨 마셨던 점과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고독사한 게 아닌가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 문제는 10여 년 전 충남 홍성군청의 예산 편취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홍성군청에 대한 수사에서는 공무원 1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홍성군청 예산 편취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손댔던 예산은 예산 명칭 201-1번 사무관리비. 물품 구입을 가장해 2005년부터 5년 동안 7억여 원의 혈세를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홍성군청 전체 공무원의 16%인 108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은 불구속 입건, 65명은 자체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될 그를 감사부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4년 전 홍성군청 사건은 전남도청에서 불거진 사무관리비 문제와 비슷합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스마트워치, 명품 넥타이 등을 사적으로 구입한 예산은 홍성군청 사례처럼 사무관리비였습니다. 홍성군청에서 적발됐던 공무원은 대부분 7급 서무 담당. 전남도청 역시 부적절한 물품 구매자로 서무 담당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노트를 이제 전임자분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관행적 물품 구매라는 주장도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홍성군청은 외부 민간업체가 사무관리비에 비리에 온상이 된 반면 전남도청은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내부 매점이 창구가 됐습니다. 대처 방식도 사뭇 다릅니다. 홍성군 의원 한 명은 사무관리비 편취 관행이 수사에서 드러나자 하루 뒤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한 뒤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에게 사과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성군청은 수사 발표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공직사회가 그만큼 회의돼 있고 홍성군민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공직 쇄신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남도청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원 노조가 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공직사회 명예훼손을 운운했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도정질문에서 사무관리비 문제를 꺼내지도 않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후 전남지사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실국장 회의에서였을 뿐입니다. 어떤 해명이나 어떤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40여일 만에 수사를 마친 당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달리 전남도 감사관실은 감사 착수 한 달이 넘도록 예정했던 중간 감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군이 2025년까지 군청 바로 옆에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향후 누리호 4호차 발사는 물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을 고흥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4일 항우연의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4호차 발사부터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또 곧바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됩니다. 고흥군이 전국의 우주 관련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대한항공 같은 앵커 기업과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 벤처 스타트업 기업까지 52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흥 지역의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 2025년 이후 민간 발사장을 이용하게 될 관련 기업 등에게 사무 공간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사 최소 6개월 전부터 이게 고흥군에 상주를 하면서 우주센터에 있는 그 엔진 연소 시험 시설이라든가 조립용 클린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적정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 바로 옆에 들어설 복합문화시설은 이 같은 공용 오피스 공간 이외에 국민들이 우주항공 중심 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고흥군 차원의 첫 사업인 셈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무엇보다 행정력을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강주에서 고흥까지 고속도로 그리고 고흥에서 우주센터까지 4차선 도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고흥군이 다양한 우주항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위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심재학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심 단장이 타자와 투수를 모두 경험했고 다년간 지도자 생활과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아 측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지난 3월 장정석 전 단장이 소속 선수와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자 해임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신축 이전 확장과 관련된 9가지의 조치 계획서가 광주시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월 지하차도 기부 체납, 육교 철거와 도로 확장 등의 요구사항을 광주 신세계 측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신세계에 추가 조치서 제출에 따라 이 계획을 검토한 뒤 지구 단위 계획안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광주 신세계는 기존의 백화점을 이마트 부지 등으로 확장해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도 엠폭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생식기에 반점과 수포 증상이 있는 국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의심 환자로 신고됐고 지난 5일 최종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의 최초 증상일은 지난달 30일이며 발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은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NHN 클라우드가 인공지능 선도도시 외연 확장에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두 기관과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전문인재 양성과
AI 연구개발 인프라 확대 등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광주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수행사인 NHN 클라우드는 광주 상무 비즈니스 센터에 연구개발센터를 열고 지역 거점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역의 응용기술 연구 기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오늘 어제만큼이나 맑겠고 또 낮 동안은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셔도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전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곳곳에 안개가 끼면서 현재 가시거리 보성에서는 170m 안팎, 신안에서는 240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를 지날 때 안개가 더 짙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에서 시작해서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는 16, 7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담양에서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매우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해남 6도 안팎에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례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일교차 거의 20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맑거나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